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를 민자 방식의 광역 급행철도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진 셈인데요. 이로 인해 개통 시점이 빨라지고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지방 철도 사업에 과연 민자 추진이 최종 성사될까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용광, 이태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국토부에 DLENC가 청주 도심 광역철도에 대한 민간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보류하고 오는 4월 KDI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후 적격성이 확인되면 제3자 공고 방식을 통해 복수 경쟁 체제를 유도하게 됩니다. 단독으로 입찰을 할 경우 최초 제안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될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경쟁자들이 모집하게 되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민자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충청북도는 16년 걸릴 사업을 5년 정도 앞당겨 당초 계획했던 2034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사업비 부담도 낮아집니다. 민자가 최소 50% 투입될 경우 충북은 당초 6,400억 원에서 58% 낮아진 2,700억 원만 부담하면 되고 매년 280억 원 정도의 운영비도 민간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속도도 당초 계획한 수도권 전동차 수준인 시속 110km에서 GTX급인 180km로 빨라집니다. 정식 개통할 경우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는 지방에서 운행하는 국내 첫 광역 급행철도가 됩니다. 충청권의 광역철도가 다른 지방의 광역철도를 선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사업성이 좋은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충청북도는 속도가 개선된 광역철도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오송역까지 18분에 주파할 경우 세종시의 KTX 세종역 신설 추정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 기업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가칭 CTX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4월 민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검토를 거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4조 원대 투자가 현실화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점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적자분을 보전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개통한 부산 김해 경전철은 예측됐던 수요와 달리 매년 평균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고 지난 2022년에는 김해시의 경우 520억 원, 부산시도 282억 원의 적자를 재정으로 메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신분당선과 전라선 등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철도 민자 사업자에게 1,700억 원대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 전 예측했던 수요가 빗나간 게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충청북도는 CTX 사업의 경우 운영비 역시 민간 운영사가 전액 부담하고 지자체의 부담은 전혀 없을 것이라 설명했지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민간업체가 나올까요? 그게 수도권에 완전 이익이 보장된 노선이 아닌 이상은 아마 철도가 흑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일 텐데요. 민자로 추진될 경우 재정사업 때보다 요금이 올라가거나 정차역이 수요에 치우쳐 결정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현재 청주와 세종, 대전으로 가는 대중교통요금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절약될 것으로 예측했고 정차역은 충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음성군이 중부 내륙철도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성군은 연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분석 BC가 0.90이라는 결과를 얻어 건설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 반영을 정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중부 내륙철도 지선은 서울 수서부터 경기 광주,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과 대전까지 총 184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8,0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제정된 중부 내륙 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전담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 TF는 특별법 보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는 실국장 중심의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여야의 특별법 개정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건의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최근 레저 활동으로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이 비행 중의 사고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이 아닌 개인 레저용은 관련 규제가 미흡하다 보니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바닥에는 에어매트가 깔려 있고 패러글라이딩이 높이 15m 나무가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낙하산 줄에는 60대 남성이 아슬아슬을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립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청주시 겉대산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60대 남성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착지 지점을 잘못 판단해 나무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곳 없이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난 남성은 중급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오히려 초보자보다는 단독 비행이 가능한 동호인 사이에서 집중되는데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나홀로 비행하는 것보다 최소 3인 이상 함께 비행할 것을 조언합니다. 개인 혼자서 비행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사고 발생률이 제일 높거든요. 저희가 이제 규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3명 이상이 같이 움직여서 비행을 해라. 개인용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업용이 아닌 개인 레저 활동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할 경우 별도 비행 허가 없이 비행 제한 구역이 아닌 전국 어디서든 라이딩을 탈 수 있다 보니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주체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를 저희 종목단체로다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설적인 부분은 또 잘 몰라서요. 이 같은 이유들로 최근 5년 동안 매년 10건 이상의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의 한 수영장에서 심정지가 온 여성을 안전요원과 강사진이 신속하게 대응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성이 의식을 잃고 물에 가라앉자마자 안전요원이 곧장 뛰어들어갔는데요. 대처가 척척 이루어지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 강습이 한창인 오전 시간. 60대 여성이 숨이 벅찬 지 멈춰서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때 안전요원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주변 강사들에게 위급 상황을 알리면서 수중으로 뛰어듭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을 물 밖으로 건져 올리고 매트를 가져와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119에 신고하는 사람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갖고 오는 사람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냥 물속으로 쑥 가라앉으시길래 응급 상황인 것 같아서 지체 없이 그냥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은 물론 자동심장 충격기까지 사용하고 이후 소방대원이 7분 만에 도착하면서 여성은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아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랑 이제 인공호흡이랑 확인을 해봤고 이제 안 되는 상태에서 AED를 가져와서 부착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충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시행하는 대로 충북소방본부는 응급 환자를 구한 안전요원과 강사진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머지않아 맨발 걷기 성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수곡동에 명품 향토길을 조성한 때문에 그 길이 안정되고 또 연장하고 이후 도심 곳곳에 맨발로 걷기 좋은 환토길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10월 수곡중학교에서 산남 사거리 360m 구간에 조성한 명품 황토길입니다. 기존 완충녹지 산책 공간을 정비하고 별도의 황토길을 만든 것입니다. 전국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 걷기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이거 허리 맨발로 댕기고 하는 게. 근데 지금은 얼어가 못 내게 신발 신고 다니지만 신발 신고 다니도 좋아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청주시가 이 구간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산남 사거리에서 개신 고가차도까지 650m에도 황토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7억 원을 들여 산책로를 정비하고 마사토와 건식 황토 포장을 이중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6월이면 세족시설과 화장실까지 갖춘 왕복 2km 구간에 제대로 된 맨발 걷기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생활 밀착형 꿀잼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황토길 조성이 있는데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올해를 기점으로 도심 곳곳에 산책로를 정비해 황토길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으로 전국적으로도 맨발로 걷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충북도당이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충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6개 도당을 창당한 새로운 미래는 신당을 통해 새 정치를 구현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제천 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 충북도당 창당대회. 3,100여 명의 당원이 입당한 가운데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충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이 도당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바로 열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섬김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 새로운 날을 여는데, 제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단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온몸을 던져서 분골쇄신하는 것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주도한 이낙연 인재영입 위원장은 신당 창당의 이유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은커녕 적대적 공생관계로 변질됐다며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이 길을 가기로 했다. 또 민주당 탈당파로 구성된 미래대연합과 통합해 국민을 위해 깨끗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수권 정당이 아니라 집권 포기 정당, 집포 정당에 민주당이 포기한 집권 우리가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미래 충북 총선 주자는 이근규 전 시장과 청주 흥덕선거구 김기영 전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등 2명. 두 주자는 무소속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한편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의 통합 정당인 가칭 개혁미래당은 다음 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22대 총선 제천 단양 선거구 이경용 예비 후보자가 SNS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했다며 누리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 측은 A씨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물로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퍼뜨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수민 청주 청원 예비 후보는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이모 전 청주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천시가 의림지 관광 휴양형 리조트 개발 사업에 나설 새 민간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제천시는 오는 4월 11일까지 사업 의향서를 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은 뒤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자 유치는 5번째 공모로 지난 4차 공모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던 삼부토건 컨소시엄이 지난달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주시가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240의 1원에 들어설 예정인 서원경찰서 건립에 대한 실시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서원경찰서 건립은 올해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착공, 2027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98억 원입니다.
충주시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입니다. 충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조 전문위원회를 열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과 서청주 나들목 사이 청주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을 오늘 31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은 지난 2020년 착공해 사업비 483억 원이 투입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승용차와 버스 4.5톤 미만의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청주 서남북권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과 교통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